대웅제약, 하나머티리얼즈, 종근당 중에는 대웅제약이 제일 좋은데 이게 일회성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다. 이 페이지에서 봐야 될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은 S-오일 같은 경우도 유가가 막 60% 이하까지 빠질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정 유가 레벨만 유지하면 올해 역시나 드라마틱하게 실적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 외국인과 기관에 쌍매수하는 종목이 뭔지,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 52주 신고가 종목이 뭔지,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 지금 4분기 실적 나오고 있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을 통한 투자 아이디어 세 가지를 계속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매수 나왔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에서 그 PBR 밸류업 따라 현대차의 지금 대략 기관과 외국인 10일 동안 합산 1조 5천억 압도적인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역시나 1조 1천억 정도 매수했고 기관 쪽에서는 4천억 정도. 네, 역시나 압도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수 상방에 배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6,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못지않게 기아도 지금 신고가 영역인데요. 지금 기아차에 4,70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지주사인 삼성물산도 이재용 관련돼서 그 무죄 관련된 판결이 나왔죠.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가 2,890억 정도. 네, 특징적인 게 전부 그 PBR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삼성생명, 신한지주 이런 회사들 크게 들어왔고요. 저는 딱 눈에 띄는 거는 12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15위에 있는 LG화학입니다. 이 중에 전부 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한 정부의 PBR 밸류업 상관없이 본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이미 제치인 스위스의 론자라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경쟁사죠. 이 론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론자가 여러 가지 이 바이오텍 관련된 신생 바이오벤처나 바이오텍 관련된 부분 포지션에서 상당히 매출과 이익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항체 CMO, 항체 CDMO 관련돼서 이 부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력한 경쟁사인데 항체 관련된 CMO, CDMO는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항체 CDMO, CMO의 1등 업체니까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사 중에 하나가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있습니다. 근데 우시바이오가 속한 이 중국에서 생명공학 제약산업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공산당이 요구하며 강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공산당에 제공해야 되는 그게 법률적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우시바이오가 미국에서 위탁 생산을 하든 그 미국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거라고 해서 우시바이오 관련된 금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시바이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약간의 어디가 CDMO 비중이 크고 어디가 CMO 비중이 크냐에 따라 결은 다르지만 우시바이오가 그 미국에서 국가 안보에 상당히 위협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상당 부분 론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모멘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는데 바이오에피스가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그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그 외에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비즈 이 세 가지 관련된 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그 치료제가 임상 3상 진행하는 게 올해 24년도에 대거 몰려 있습니다. 그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관련돼서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그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고, 4공장은 6만 리터, 5공장은 18만 리터인데 그거 다 합치면 80만 리터인데 4공장도 굉장히 빠르게 양산을 했죠. 그게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고, 5공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수익이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공장, 5공장 합산으로 80만 리터 뭐 이미 론자를 세계 2위로 밀어낸 지 오래됐고, 그게 올해 내년에 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항체 CMO, 항체 CDMO에 특화돼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00억 정도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더 의미 있는 수급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LG화학은 뭐 앞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려서, LG화학은 이제 첨단 소재 양극재 사업부, 그 다음에 기초 석유화학 사업부나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정리를 통해서 자산의 재배분, 재배치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LG화학은 아베오란 또 생명과학 자회사, 제약회사 자회사가 임상 3상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는 저는 오히려 자동차나 이 정부의 PBR 밸류업이 약간 정책적으로 마치 굉장히 밀어주는 것 같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저 PBR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회사들이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배당금을 늘린다든지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 저평가된 부분, PBR 저평가된 부분을 주주가치 환원으로 돌려주는 실질적인 대책이나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나 실질적인 액션이 나와야지 이런 회사들이 더 주가가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또 순매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HLB도 전혀 관심이 없는데 임상 3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에코프로, 그 다음에 HLB 생명과 HLB 계열사가 또 있네요. 특징적인 거는 CJ ENM이 최근에 외국인 기관 쌍매수 4위까지 올라왔고요. 뭐 인터플렉스, GST, 뭐 하림지주, PSK홀딩스, 가온칩스, FCFA 반도체, 에브리봇, 아프리카TV, 이베스트 투자증권, 코세스, 바이넥스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아프리카TV는 경쟁사, 트위치 철수권,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가온칩스도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PSK홀딩스, PSK홀딩스도 그 식각 쪽 장비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PSK홀딩스도 좀 저는 공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소 그 로봇 관련돼서 최근에 큐렉소도 부진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부진하고 뭐 레인보 로보틱스도 부진한데 지금 에브리본만 로봇 관련된 주식으로 지금 50%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청소기 로봇,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한번 소개해드렸던 물류로봇에서 T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이 좀 주가가 좀 최근에 수급이 좀 좋은 상황이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코스닥 최근 10일 동안 순매수 중에 공부해야 될 거는 역시나 저는 PSK홀딩스, 그리고 가온칩스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브리봇, 그리고 아프리카TV, 이런 회사들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제 완전히 LS 계열로 들어가는 뭐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거고, 최근에 52주 신고가 영역에 한번 코스피를 봤더니 뭐 지주사, 보험회사, 그 다음에 뭐 카드사, 그 다음에 은행, 금융지주가 대거 이 PBR 밸류 때문에 상당 부분 다 신고가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 지주사죠. 동아제약 계열사의 지주사고, 그 다음에 키스코홀딩스, 키스코홀딩스, 한일홀딩스, 이런 지주사가 있고, 롯데지주, 뭐 아까 현대차는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종이죠. 그 다음에 아세아, 아세아도 뭐 PBR 뭐 0.3배 미만 이렇게 저평가로 올라왔고요. 증권회사들이 뭐 대거 있습니다. 부국증권, 신용증권,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 때 이 배당주 투자로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배당 투자 관점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잘 거래가 안 되는 뭐 세방정지, 삼영무역 이런 회사들도 정부의 PBR 밸류업에 따라 지금 최근에 250을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대거 뭐 신영증권 우선주, 대신증권 우선주, 네, 증권에서 우선주, 삼성화재 이런 우선주 관련된 저 PBR 정책과 모멘텀이 돼서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생각보다 현대차 2후비나 현대차 3후비도 굉장히 배당 수익률이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 대략 7% 이상 나오는데요. 현대차 2후비는 현대차 3후비를 배당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올라오면서 현대차 우선주도 당연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나타냈고요. NH투자증권도 배당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5% 이상 되는데 매력적으로 배당 투자 관점은 매력적으로 보고요. 서현은 최근에 자동차 부품 중에 급등했던 서현이화의 그 지주사죠. 서현이화. 그리고 현대차. 서현은 최근에 급등했던 서현이화의 지주사죠. 네, 서현이란 종목이 있고 HDC. HDC는 너무 잘 알겠지만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건설 자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사고요. 네, 코웨이. 네. 코웨이 그다음에 이제 백산 금호타이어, 동아타이어, HDC, 현대산업개발, GS 이런 회사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타이어는 금호타이어, 동아타이어,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전부 다 실적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일단 고무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고 결국은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면 타이어가 또 급속도로 마모되는 측면도 있고 전기차 타이어 자체가 비싸니까 PRQ가 다시 PRQ가 증가하는 국면에 있다. 그래서 전부 지금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동아타이어, 한국타이어 모두 지금 주가는 좋은 상황이고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도 지금 실제 영업이익률이 17% 가까이 나오니까 상당히 마진율이 좋게 나오고 있고 아이온이라는 자차 전기차 타이어 브랜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단에 있는 그 코스피 단의 신고가 영역에서는 금호타이어, 동아타이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한국타이어 1등 회사인 한국타이어 같은 회사는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근데 나는 이 배당주 관점에서 현대차 2후비는 현대차 3후비를 계속 수량을 모아서 연에 배당만 받겠다.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는 코스닥을 봤습니다.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는 코스닥을 봤더니 역시나 최근에 2차전지 모멘텀으로 거의 상한가 같이 올라왔다가 오늘 또 큰 폭의 15% 이상 또 급락이 나온 동화기업이 전액에 대한 모멘텀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로봇 관련된 청소기 로봇 관련된 에브리봇도 있고요. 서현 탑메탈, 해성 TPC 다 이 기계 부품 쪽입니다.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엮일 수 있는 회사고요. HLB와 HLB 생명과학 있고 신성 델타테크는 역시 LK99 초전도체 관련된 모멘텀으로 나오는 회사고요. 여기서 제가 공부해야 될 만한 회사는 해성 옵틱스랑 하이비전 시스템.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VR, XR 모멘텀도 있으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 애플의 비전 프로와하고도 모멘텀이 엮일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해성 옵틱스 그리고 전해액단의 이 동화기업 관련된 회사는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청소기 로봇단의 에이브리봇 이 회사도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4분기 실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아이디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페이지에서는 의외로 KCC 유리, 건축자재하고 유리의 절대 강자라고 있는 KCC가 물론 그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워낙 나빴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도 있지만 그럼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측면이 있고요. 한국석유도 11.17%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건설회사 중에 IS 동서, 폐기물 사업도 하는 이 IS 동서가 25.6%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제하는 KG 이니시스가 10.23%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최근에 부진하긴 하지만 다시 현대로템이 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 국방 방산 쪽에 LIG 넥슨이 10.7%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출단에서는 2조 3천억에 영업이익 한 1,800억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한 이후로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좀 정상화된 국면이 있고요. 네, 풍산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0.62%지만 3조 1,000억에 거의 지금 1,900억, 2,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S 에코에너지가 지금 7,311억에 영업이익 295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3%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회사는 풍산하고 저는 LIG 넥스원 그리고 전자결제하는 KG 이니시스 이런 회사들은 계속 좀 주목 있게 지켜보자. KCC도 큰 틀에서는 화학인데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KCC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오리온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하나시스템. 네, 하나시스템 뭐라고 했죠? 하나그룹의 현대차로 치면 현대오토에버나 삼성으로 치면 삼성 SDS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국방이라든지 우주항공 관련된 시스템에 최적화된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오리온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카카오뱅크, 카뱅이 지금 2.8%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워낙 작년 3, 4분기 계속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에 197%라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 연속성이 이어질지는 지금 퀘스천 마크로 보고 있고요. 유한양행이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1조 8,590억에 영업이익 568억. 그래서 영업이익단에서 59% 성장했고요. NH투자증권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지만 투자 메리트는 퀘스천 마크 굳이 투자 메리트가 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 페이지에서는 오리온, 하나시스템, 유한양행 요 세 개 회사를 눈여겨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앞으로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좀 그거를 체크해보자. 그리고 실적은 안 좋았지만 업황 자체의 차별화 관련돼서는 세아베스틸 지주, 세아베스틸 지주는 배당주의 관점에서 상당히 높은 배당을 주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지만 뭔가 추가적인 업황에 대한 모멘텀하고 결부시켜서 지금 마이너스 11% 두 자릿수지만 이게 좀 드라마틱한 개선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3% 정도 빠졌는데 솔렘은 계속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ESL 전자 가격 표시기기 우리 가면 이제 마트를 가든 아니면 뭐 다이소를 가든 전부 이제 가격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존의 유통업체에서 뭐 병원 다양한 산업군으로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의 확장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그거에 들어가는 원자재 단위 가격이 원소재가 하향 안정화된 측면에 있어서 실적 개선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4분기에는 3.5% 어닝 서프라이즈 마이너스지만 이게 내년 1분기부터는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 1,500억씩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500억에서 1,800억, 2,000억까지 커지는 구조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서 봐야 될 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게 계룡건설, SK가스, 한섬, 신세계인터내셔널, 하나투어. 그런데 하나투어는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왔지만 중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특히 중국의 포지션이 막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여행 올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천 맞기 때문에 쉽진 않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준 명품 유통하는 것도 하지만 이제 화장품도 하는데 둘 다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일지 앞으로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질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SK가스나 한섬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역시 조선의 이 HSD 엔진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조선 관련된 이 몇 안 되는 지금 이 엔진사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질 수도 있다.
하나투어도 좋았지만 제주항공도 4분기 실적 굉장히 선방한 측면이 있고요. 아바텍, 디스플레이 장비랑 IT 부품 업체인 아바텍이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왔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도 실적 성장이 좀 나왔고요. 제약회사 중에 JW 중해잭도 네, 실적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HSD 엔진, 아바텍, 그리고 카카오페이 정도를 좀 공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실적 아이디어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롯데칠성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역시 지주회사 LS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고려아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SK텔레콤,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도 확실히 기저효과는 있는데 상당히 실적 좋았고요. KG모빌리언스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굳이 고르면 하나오션 그리고 KG모빌리언스, 네, 지주사 단에서는 LS를 좀 투자 아이디어를 보자. 근데 LS 같은 경우는 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각 자회사들이 워낙 주가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S보다 직접 사업회사에 투자하는 게 저는 메리트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5번째 페이지에서 실적 좋은 거는 이제 대웅제약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큰 폭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 하나 머티리얼즈 소모품 쪽, 네, 쿼츠 이거 관련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제약회사 중에는 네, 종근당이 네,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대웅제약하고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아예 실적 추정이 안 되는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실적 추정해서 그 종목을 매수해서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최소한 실적 추정치가 있는 기업을 다루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S-오일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16% 실적 성장이 나왔는데 이게 유가의 밴드 구간이 뭐 70에서 90이 될지 80에서 100이 될지 60에서 80이 될지 유가의 대략적인 밴드 구간을 잡아놓고 거기에 위아래 상방으로 베팅할지 하방으로 베팅할지에 따라서 S-오일 마진 구조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페이지에서는 역시나 한국항공우주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슨은 다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페이지는 역시나 신고가 영역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어닝 서프라이즈 압도적인 모습을 나타냈는데 25년, 26년까지 계속 이런 성장을 나올 것으로 보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4분기 실적이 218%, 네, 기저효과를 늘었고 역시나 중간 자회사격인 SK스퀘어도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네, 동아소시홀딩스, 동부건설, 네, 뭐 좀 특징적이고요. HLDNI, 네, 한라그룹 계열사죠. 이것도 HLDNI가 아마 지주사 성격을 떼어서 실적이 좀 나온 것 같고, 지주사 성격을 띠는 건설회사인데 네,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월 7일까지 실적 나온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실적 잘 나온 회사 중에 역시나 가장 매력적으로 공부해야 될 탑5를 고르면 역시 저는 이 페이지에서는 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봐야 될 종목은 네, 풍산하고 네, KCC 정도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공부해 봐야 될 회사는 역시나 네, 하나 시스템, 네, 실적 모멘텀 갖고 있는 회사 중에는 하나 시스템하고 오리온, 네, 오리온이 최근에 레고캠 바이오 이제 최대 주주가 됐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그 당일날 막 폭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레고캠 바이오 충분히 인수할 만한 오리온이 재무구조나 사이즈가 된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의 시너지 효과는 아마 급격하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하나 시스템 봐야 되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봐야 될 거는 역시나 네, 세 번째 페이지는 없습니다. 네, 하나투어,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섬, 이게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실적이 좋아지기는 네,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봐야 될 거는 조선 관련돼서 뭐 굉장히 독점 구조를 노리고 있는 엔진 쪽에 HSD 엔진 좀 계속 올해하고 내년까지 조선주 수주 그 물량 매출 나오는 거가 있기 때문에 HSD 엔진 좀 좋아 보이고요. 아바텍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개별 산업 내에서 그 차별화된 특히나 카카오페이가 이 IT 서비스 쪽에서는 뭐 압도적인 차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은 욕을 먹지만 카카오페이 개별 자체의 사업 비즈니스 모멘텀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페이지에서는 지주사단의 LS, 그리고 이 조선 쪽에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이 군함 쪽에 완전 특화가 된 하나오션이 여기서 가장 좀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격은 모릅니다. 가격은 뭐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본질만 펀더멘탈만 봤을 때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 페이지에서는 제약사의 대웅제약, 예, 종근당, 그리고 IT 부품사인 하나머티리얼즈 다 실적이 나오는 회사고 모멘텀 나올 때 언제든지 반짝반짝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적 개선세가 대웅제약, 하나머티리얼즈, 종근당, 예, 중에는 대웅제약이 제일 좋은데 이게 57.99%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게 일회성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봐야 될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은 사실은 SO일 같은 경우도 유가가 막 60% 이하까지 빠질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정 유가 레벨만 유지하면 올해 역시나 드라마틱하게 실적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지만 한국항공우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계속 또 견조한 모습으로 좀 지켜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역시나 신고가 영역이지만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분리막의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회성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네, HD 현대일렉트릭을 계속 좀 관심 있는 종목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아이디어,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 아이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매수 현황, 예,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씩 언급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리뷰해드리고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일주일에 한 번은 52주 신고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이 나고 있는지, 실적 관련돼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종목들은 뭔지, 그 회사들 관련돼서 어떤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최근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업종을 많이 사는지, 어떤 종목을 많이 사는지, 그 종목을 왜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최소한 내가 예를 들어 구독자님이 화학회사 롯데케미칼을 갖고 있다. 그러면 화학회사 롯데케미칼이 속한 화학업종에서 가장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는 기업은 뭔지, 화학업종에서 가장 그 주가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뭔지 찾아서 그걸 기록해 두시면 그게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투자 아이디어 계속 업데이트 해드렸고, 포스코홀딩스랑 LG화학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유튜브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유튜브가 최대한 시의성 있는 것을 배제하고 본론적이고 펀더멘탈 아주 중요한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날짜에 민감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좀 잘 유튜브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주변에도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네,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료 강의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유료 강의를 통해서 또 새롭게 구독자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강의도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